방송에 구조대 얘기 나온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한국 구조대는 한마디도 안 나오네. 아니, SNS에서는 전부 한국 구조대 얘기뿐인데.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도쿄 대지진. 수많은 국가가 구조대를 파견했고 일본 방송은 연일 구조 활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단 한 국가만 조용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시민들이 직접 찍어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들 속엔 늘 한 팀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을 뚫고 손으로 흙을 파내며 생명을 구하던 이들. 구조견 대신 몸으로 뛰어든 구조대. 그리고 그들의 등에 쓰여있던 글자 대한민국 구조대. 왜 일본 방송은 이들을 철저히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SNS를 통해 한국 구조대의 헌신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 모습에 감동하며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 모습은 방송에 나오지 않지? 진짜 영웅은 여기 있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구조대에 대한 진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과연 일본 방송에서 끝까지 한국 구조대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조차 감추지 못한 한국 구조대의 감동 실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근교의 무너진 건물 앞 진흙투성이의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맨손으로 돌무더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선명하게 보이던 문구 Korea Rescue. 이 사진은 단 몇 시간 만에 일본 트위터에서 수천 번 리트윗되며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방송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거 합성 아니야? 라는 댓글도 있었죠. 하지만 곧이어 다른 시민들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 구조대원들이 위험한 지역에 먼저 진입해 생존자를 구조하고 눈물 흘리며 일본인을 안아주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사실적이었고 방송에서 보지 못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왜 방송은 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구조대의 모습을 지우려는 건 아닐까?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언론의 편향성과 정치적인 움직임을 들춰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방송국 내부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인물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관련 영상 실제로 방송국에서 걸러냈습니다. 그는 방송국 내부에서 전달받은 영상 중 한국 구조대 관련된 장면을 편집 지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정치적 압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내용은 제외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라는 문장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곧 일본 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고 일본 방송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폭로글은 하루 만에 수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외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오히려 이 논란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구조대의 활동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사라진 영웅들, 진실은 SNS에 있었다. 이 말은 당시 해외 매체의 기사 제목이었죠. 정작 한국 구조대는 이 모든 논란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SNS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히 구조를 계속했습니다. 여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생존자에게 뜨거운 손을 내밀던 그 모습은 일본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찍은 영상으로 남겨졌습니다. 한 일본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현장에서 마주치면서 알게 됐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본 그들은 말없이 움직이는 천사들이었어요. 일본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일반 시민들의 영상과 증언은 진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일본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JAPANS UNSUNG HEROES 코리언 레스큐 팀이라는 제목의 뉴스 리포트가 방영됐고 이후 유럽과 동남아시아 언론도 잇따라 관련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구조대는 일본 언론에서 보이지 않았는가? 그와 동시에 외국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한국 구조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글을 공유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구조대가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게 진짜 헌신이다. 이렇게 한국 구조대는 본의 아니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내부의 방송 통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언론과 말없이 행동한 구조대.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진짜 영웅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이재훈 씨는 귀국 후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여진이 계속됐고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몰랐죠.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러 간 거니까요. 그는 특히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쓰나미로 폐허가 된 해안가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구조한 일이었죠. 구조되면서도 할머니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 말이 더 와닿았어요. 그는 당시 방송 인터뷰 요청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린 주인공이 되러 간 게 아니니까요. 이재훈 씨의 진솔한 말은 당시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이 아닌 재난 현장 중심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스스로 진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던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걸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비를 들여 현장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그 영상 속에는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한국 구조대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얼굴을 가리며 생존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다큐는 소규모 상영회에서 공개됐고 일본 시민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진짜 구조대는 방송에 없었다. 이 작은 다큐멘터리는 후에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며 한국 구조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보통의 구조 활동에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구조견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구조대는 구조견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 구조견의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한국 구조대는 사람의 손과 발로 무너진 건물 틈새를 살폈습니다. 잔해 더미 속에 귀를 대고 구조 요청이 들리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존자는 구조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곧 누군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그 목소리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어느 날 일본 트위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구조대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구조 당시 찍힌 가족 사진과 함께 올라왔고 곧 수만 개의 공유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구조를 받았는지 궁금해했고 구조된 가족은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소리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렸어요. 구조대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 가족은 이후 매년 한국 대사관에 감사 편지를 보냈고 그중 하나는 한국 구조대 내부 게시판에 조용히 붙여졌습니다. 구조 기간이 끝나고 한국 구조대는 일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런 기념식도 공식 환송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측의 별다른 언급 없이 그들은 공항으로 향했죠. 하지만 공항에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만난 시민 수십 명이 손에 작은 꽃과 편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구조대원들은 한 명씩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원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다녀간 그들의 뒷모습은 일본 시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시민의 핸드폰 영상으로 남아 유튜브에 공유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떠난 후 일본 현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SNS상에서는 구조대가 철수한 사실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영웅을 보내버렸다는 자책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방송이 끝내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단 한 번도 정식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몰랐는가? 그들이 구조한 수많은 생명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언론사, 게시판과 포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 일본 유명 시사 프로그램이 예고도 없이 방송 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특정 구조 영상 클립을 내보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의 출처가 이미 시민들에게 익숙했던 한국 구조대였지만 그 어떤 자막이나 설명도 붙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묵시적 편집이라며 더욱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인들이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본인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송국 내부에는 분명히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다룬 영상이 있었지만 편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 언론인은 편집 지시는 암묵적이었다.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어떤 화면을 쓰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결국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일본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해당 블로그는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넘기며 해외 언론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언론의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로 떠오르며 단지 자연재해가 아닌 정보재난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던 그 무렵 유엔 재난대응기구 UNDAC는 공식 보고서에서 도쿄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의 활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조 인원수, 구조한 생존자의 수, 투입 시간 등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최고 난이도의 붕괴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구조팀 중 하나가 한국 구조대였으면 현지 대응과 협업 태도 또한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 시민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국제보고서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아는가? 라는 댓글이 쇄도했고 시민 주도로 유엔 보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배포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조대가 한국으로 복귀한 후 한국 내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크고 화려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간략한 기사로 다루었을 뿐 깊이 있는 취재나 프로그램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조대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길 원했다면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오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조대원들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글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은 자발적으로 기억 아카이브 사이트를 개설해 구조대의 활동을 정리하고 보존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잊혀질 것이다. 결국 한 달이 지난 뒤 일본의 주요 방송국 중 한 곳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영상이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당시 편집 결정은 제작진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부 압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왜곡이 아니라면 무관심이고 무관심은 죄다라는 말로 방송국을 비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내 진보 성향 언론과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 무시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차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방송국은 문제의 영상을 포함한 재구성 다큐멘터리를 별도 제작해 공개했지만 이미 민심은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도쿄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후
작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나를 구해준 한국 구조대원에게 익명을 요구한 작성자는 여전히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주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조 당시 들었던 한 문장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며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일본 시민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자 그들의 이름을. 이 글은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도쿄 대지진 이후 한국 구조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재난 현장을 준비하며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들을 다르게 기억합니다. 2013년 한국 구조대의 대원 이름을 새긴 작은 기념비가 도쿄 외곽의 한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던 영웅, 이름조차 몰랐지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기념비는 언론 대신 마음으로 기록한 진실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뒤 한국에서도 이 구조대의 활동이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생깁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일본 시민들의 영상과 인터뷰를 모아 독립 다큐멘터리 조용한 영웅들을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 독립영화제에 출품되었고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관람했습니다. 상영 후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온라인에서는 다시금 구조대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일부 젊은 세대는 이 이야기를 계기로 구조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론은 잊었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람을 살리려 했던 손,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구조대,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그들. 우리는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날 우리 곁에 있었던 한국 구조대. 그들이 진짜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재난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영웅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진실은 존재하고 기억되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 없는 헌신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